이게 이거 좀 더 줄여볼게요. 내가 93년부터 그냥 쭉 이 연도만 좀 모아봤어요. 우리 93년에 내가 건축을 시작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포럼의 세대인데 이 93년부터 이때까지가 이제 아카데미 한 거죠. 공부한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걸 정의 내리면 건축 탐구를 한 거라고 보여져. 내가 건축이 이런 건가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다음에 이때는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미쉐르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시기에 이제 한국하고 캐나다 이제 그런 활동이 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도에 이 IMF라는 것을 만들고 이때 한국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실제 이제 업무가 두 개가 쪼개졌는데 프랑스에 있었지만 이때는 되게 막 건축 실험 해보면 우리가 이 건축 쪽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나 현장 설계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뭔가 개발도 해보고 우리가 뭘 잘하지라는 그런 작업들이 건축 실험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는 20대 때 이거 공부하고 20대 중반에서 30대까지가 이 건축 실험을 계속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2008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페이즈 1이라고 하는데 이때 한국하고 미국에 동시에 설립을 하고 이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는 두 번째로 더 크게 좀 장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건축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이때 나왔던 거예요. 2012년이었으니까 37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내가 건축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미셸한테 질문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거고, 그때 나왔던 게 아키테라피라는 거고, 저 추상적인 아키테라피라는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이루려고 하는 게 이제 워낙 원격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을 계속 해온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때까지는 건물을 지어지는 작업이라기보단 대부분은 계획안이 더 많았어요. 근데 벌써 시간도 더 지나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지어지는 건물들이 나오죠. 지어지는 건물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건축을 어떻게 구현하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걸 어떻게 축적하지, 내가 건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축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포럼이 이제 집중했었고, 협업 체계라든지 아니면 국제화 수준의 리서치라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온 게 2016년이죠. 그리고 내가 이때 데이터 분석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거고, 학교 들어가서 다시 제2 전공을 한 것도 이때였던 거죠. 해보니까 필요하겠다는데 내가 이론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잡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고. 공부를 좀 제대로 했던 때가 이거고, 이 시기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 포럼이 데이터 기반 건축, IT 융합해서 좀 더 차별화됐던 거고,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좀 돌이켜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 아니면 설계사무소, 그러니까 기업형 설계사무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30대인데 건축은 너무 지리이머리얼하고 어렵고 바로 와닿는 게 아니니 이 기술 기반으로 기획 설계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건축 관련이 뛰어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가지고 이제 활용한 다른 파생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포럼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결국 건축을 제일 중심에 두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건축가가 이 기술을 써서 활용을 해서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강점. 지금처럼 50대, 40대의 건축가 중에 이 정도의 기술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게 우리 지금 우리가 가진 그 강점이 활용해라.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쌓던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지금 시기예요. 지금 시기인데 내가 이제 깊이가 제일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그 비즈니스 퍼포먼스는 우리가 이렇게 가진 거에 비해서 이 기업의 규모나 아니면은 대외적인 지명도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덜 썼던 거죠. 근데 그건 되게 좋지 않아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규모나 이런 거에 성장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비즈니스 퍼포먼스에 들어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자동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동화할 거다. 단순 업무는 자동화할 건데 단순 업무를 찾으려면 글로써 본인들 업무가 문장으로 써져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주어, 동사, 서술어로 문장을 써야 자동화가 되는 거지. 이 문장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자동화가 불가하다 라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2023년, 2024년, 2025년 동안은 이제 이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작업인데 4분기에 이제 계속 했었죠. 지금 얘가 48세죠. 48세고 47세, 48세로 가는 거고, 그리고 2025년이면은 75년이면 이때가 다 50이 되는 해예요. 우연히 맞아. 그러니까 이제 50인데 얘를 내가 쪼개봤는데 이게 확 와닿았어요. 계열을 1로 하니까 여기 보면 필요 없고, 결국 내가 포럼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보면 나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뭘 하더라도 결국 나는 마감을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있는 동안 얼마나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지? 건축가로서 보면 이 20대부터 시작했던 이런 시간들을 쭉 보니 내가 농담삼아 100살까지라고 하지만 내 목표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스카 니에마야처럼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탁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람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이제 노력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매일같이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40대, 50대 넘어가면서 건축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 건축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되게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나는 대부분 작업이 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면 못할 작업도 없고 하면 언제 끝날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멤버들하고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2인기가 100명이 아니고 2인기가 1명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와 있고, 그럼 앞으로의 작업을 정리해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50대부터는 뎁스예요. 깊이만 가지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뎁스를 갖추기 위해서 좀 더 정제된 작업들, 그 리파인 머스라고 하죠. 정제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걸러내야 되는 게 있고, 내 역할이 이거다. 그다음에 우리만의 고유한 작업들,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하죠. 그거를 만들면서 이 건축하고 건축이 훨씬 더 이 예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기가 페이즈 5일 겁니다. 페이즈 50대 10년 동안 나는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스케치나 아니면 녹화자 하나 두 개 정도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발췌해서
프로젝트에 맞춰서 써나가면서 지금 있는 멤버들이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 멤버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뭔가 작업이 완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요구사항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아닌 게 너무 많거든. 그러면 프로젝트는 종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의 완결성을 높이는 게 다 이 시기. 내 역할이다 라고 나는 스스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 포럼이 나중에 갖춰나가려고 하는 이 포럼 아카데미의 그 이론들이 이때 다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0이 되잖아요. 60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실제 그래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건데 60이 돼서 머리가 더 말랑말랑해졌을 때 기술적인 거를 쫓아다니면 되게 좀 초라해 보여요. 나는 그렇게 봐요. 건축가가 그거 하는 역할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갖춰놓은 이제 경영으로서의 건축 경영으로서의 모델들을 이제 인계를 하겠죠. 하나둘씩 인계를 하고 이제 철학적인 부분들을 구축을 하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때까지가 아마 프랑스가 중심이 될 거예요. 내 활동은 뭐 이제 50대랑 60대 같은 경우는 뎁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훨씬 더 깊은 작업을 좀 더 해나가면서 프로젝트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70대, 80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동해도 이 머리도 더 많아질 거고, 이 머리도 없어질 거고, 몸은 왜소해질 거고, 주름도 생길 거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 꾸며도 초라해져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상태로 사회랑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50대, 60까지의 정말 좋은 모습으로 까지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진짜 작업으로만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 내가 만든 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포럼이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지, 이제 일반하고 그러고 싶은 건 사실 없어요. 그게 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미국으로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한쪽으로는 이제 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한 10년, 20년 후에 그 거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갖춰놔도 포럼이 거기다 자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유럽은 되게 밀도가 있는 도시예요. 밀도가 있는 국가, 사회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깊이 있게 작업을 하면 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작업이 돼요. 근데 이 깊이가 어느 정도 쌓이면 거기 있으면 유럽은 확장이 안 되는 도시예요. 유럽이 작잖아요. 잘게 국가들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 중에 유럽은 없어요. 근본은 갖고 있지만 산업적 영향력은 되게 적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죠. 그거는. 이후에도 그럴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영토가 크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유럽에서 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를 여기서 더 보내려고 하는 거고, 이후 내가 미국에 가서 이제 시골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뉴욕처럼 거기다 놓고 저 깊이 있는 이 작업들을 미국에다가 놓고 자동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내가 찾아다니는 일 없이 그냥 영향력 있는 작품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두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찾아오겠지. 찾아오게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할 거고 찾아오다가 그렇게 해서 후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내가 이제 철학 건축적으로 뭔가 정립을 하고 종료를 해야 되겠죠.